안녕하세요. 애프터미 전문 큐레이터 천우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다시 시작이 됐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문을 꽉 닫고 집에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집안의 공기청정, 공기 관리를 애프터미의 공기청정기로 함께 해보시죠. 우리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미세먼지가 역류하기에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공기청정기는 정말 필수겠죠. 그렇다면 애프터미의 공기청정기 어떨지 외관부터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프터미의 공기청정기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 안에 어떤 공간에 두셔도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주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안정감을 더해주는 라운드 쉐입이어서 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어떤 가구와 매치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컬러도 깔끔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크기가 작은데 어느 평형까지 커버가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16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방이라든지 침실이라든지 큰 방까지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버튼이 막 복잡하게 있는 형식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1초만 누르시면 전원이 들어왔죠. 거기에다가 전원 버튼 바로 옆을 보시면은 풍량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4가지 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일단 하나 눌렀어요. 1단계죠. 그리고 2단계, 3단계, 터보, 그리고 AI까지. 강력한 바람을 원하시면 터보로 두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좀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AI를 눌러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주부들은 필터 교체를 언제 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예 표시를 해드렸어요. 전원을 켰을 때 알림 소리가 나면서 이 부분에 FC라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이 가장자리 부분에 F 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필터를 교체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한번 보실까요? 미세먼지 센서, 가스 센서, 라이팅입니다. 이렇게 라이팅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인테리어 효과를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또한 굉장히 좋았던 게 오염도를 빛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공기가 좋을 때는 블루, 그리고 보통일 때는 그린, 나쁠 때는 옐로우, 아주 나쁠 때는 레드를 통해서 오염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풍량의 세기를 전면 라이팅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팅의 밝기 조절을 원하시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간 상태에서 2단계의 밝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 1단계,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누르시면 아예 꺼지게 됩니다. 잠을 주무실 때 수면 모드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거기에다가 또 한 번 누르면 다시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나는 라이팅, 전면부 라이팅을 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2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면부 라이팅이 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전면부 라이팅이 궁금해요 하시면은 다시 한번 2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밝기 조절까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필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필터 아주 많이 중요하잖아요. 극셀 퓨리 필터와 애프터미 보컬 필터로 한 번, 2번 잡아드립니다. 일단 극셀 퓨리 필터 같은 경우는 큰 먼지들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라든지 저는 특히나 또 반려견이 있기 때문에 털들이라든지 막막할 때 한번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프터미 보카 필터는요. 한번 보실까요? 축구장 46개 면적의 활성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좀 내려놓으실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뒤에 헤파 필터가 있죠.
극초미세먼지 0.3 마이크로미터를 99.97% 정도 걱정을 덜어보실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까 꼭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면부에 필터를 교체해달라고 불빛이 떴다. 그럼 교체를 해야겠죠? 일단 필터를 여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요. 좌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도 이렇게 간편하고요. 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혹시나 닫을 때도 이렇게 자석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오픈을 한 상태에서 보면은 극세 프리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꺼냈을 수 있는데 이 극세 프리 필터 같은 경우는 그냥 흐르는 물에 쓱 씻어낼 수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애프터미 복합 필터도 오픈하시면 됩니다. 활성탄과 이렇게 꺼내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교체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비닐이 동봉이 되어 있어서 오면은 열어주세요. 오픈하시면 짜잔! 애프터미 복합 필터가 왔습니다. 뒷부분 있잖아요. 헤파 필터가 아예 들어갈 수 있도록 활성탄 부분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끼워주세요. 힘을 들이거나 막 억지로 넣어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 물 세척이 가능한 극세 프리 필터를 자, 밑에 홀드에 살짝 끼워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손을 닿지 않고도 자석으로 딱 붙다 보니까 이렇게나 간단하게 필터 교체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요즘은 밖을 나가보아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되지만 집 안에서까지 마스크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실내의 공기는 바로 애프터미 공기청정기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집의 공간이 좀 협소해서 너무 큰 공기청정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좀 권해드리고요.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성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필수템. 우리 집의 공기관리 애프터미의 중형 공기청정기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미 크리에이터 천우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B코스 ACC 과정 2강 사회를 맡은 애터미에서 희망을 되찾은 샤론 로즈 마스터 배병선입니다.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자의 삶을 꿈꿔왔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학원에서 3년, 학습지 회사에서 5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만 급급한 생계형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려는데 제 칫솔이 애터미 칫솔로 바뀌어 있고 치약도 애터미 치약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애터미 칫솔과 애터미 치약 플러스를 사용했으나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다른 치약과 칫솔들에 비해 저에게 잘 맞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애터미에 대해 알려주셨으나 그땐 그냥 흘려듣기만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타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리 좋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 이번에는 외삼촌의 권유로 결국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를 듣게 되면서 저는 마치 운명처럼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그리고 상한선 제도,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도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부자라는 성공의 기회가 이제야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3년 정도 애터미를 중단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박한길 회장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잠시 포기했던 꿈과 목표를 다시 바로 세우고 스폰서님들의 도움을 받아 애터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3월 저는 함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힘을 모아 샤론 로즈 마스터라는 직급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처럼 더욱 희망을 갖고 애터미를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AB코스의 ACC 과정 2강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애터미 AB 코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AB 코스는 애터미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고 제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강의로 진행됩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이 종료되면 내일 9일 오후 6시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돼 유튜브에서 더 이상 시청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못 보셨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 채널 애터미로 들어가셔서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ABR 코스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BR 코스 카테고리에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강의가 유익한 내용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환절기일수록 실외 공기보다는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환절기를 맞아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천웅 교수님께서 실내 공기의 중요성과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우영 아나운서님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박종국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 실내 공기질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과 그에 대한 사용 후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제품 후기 영상이 끝나면 박영옥 샤론 로즈 마스터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준비하는 비전 강의, 그리고 이소영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애터미로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스피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귀가 솔깃해질 미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B코스 강의를 시청하시는 동안 총 3개의 미션 수행이 있는데요. 강의 중간에 미션 수행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타임을 드릴 예정이니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사진을 꼭 찍어주시고요. 영상이 빠르게 지나가서 놓치신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후 인증샷을 찍거나 전체 강의가 끝난 후 더보기란에 타임 스탬프를 눌러 이전 시간으로 누르면 인증샷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그룹 운영 리더분들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AB 코스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애터미 AB 코스 2주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최천웅 교수님께서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하셨다고 하니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수치를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만큼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미세먼지 속의 중금속과 유해 입자는 눈, 피부, 기관지 등 전신을 통해 흡수되는데요. 그 크기가 머리카락의 10분의 1보다도 작아 폐 속 깊숙이 침투하면 폐포 흡착되고 폐포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체내염증 및 자율신경계 장애를 유발해 심혈관, 뇌혈관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외출을 피하고 문을 꽁꽁 닫아 외부와의 공기를 차단하곤 합니다. 외부 공기가 실내 공기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흔한 상식과는 다르게 우리가 걱정하는 미세먼지는 외부에서만 유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창문을 닫아둔 채로 환기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는 점점 오염물질이 쌓여 바깥 공기보다 심하게는
5배 이상 오염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가 탁해지면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고 뒷먼지 진드기나 먼지 배출이 안 돼 호흡기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따라서 실외만큼 실내 역시 공기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실내 공기 제대로 관리하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 문과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난방을 가동할 경우 열을 가두기 위해 환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인물이 썩듯 실내 공기도 주기적으로 환기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의 오염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옷이나 몸을 통해 타고 들어온 공기는 물론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각종 조리기구나 가전제품, 꽉 막힌 공간에서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해져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특히 환기가 안 되는 주방에서 고기나 생선 같은 지방이 많은 재료를 튀기거나 구울 때 발생하는 조리흉이 주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 악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 심각성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몸에 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기적인 환기는 필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내 공기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전에 공기 악화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눈에 닿으면 각막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눈은 깜빡일 때마다 표면을 씻어내는 작용을 하는데 우리 눈의 자경작용을 넘어서면 각막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는 표면의 털구멍과 땀샘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다면 먼지가 닿는 것만으로도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으며 피부에 달라붙으면 피지샘이나 땀샘을 막아서 피부 표면을 거칠게 하고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침투하게 되면 인후염이나 기관지염 같은 기도 감염에서부터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서는 심한 호흡기 증상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악화뿐 아니라 비흡연자 폐암의 원인으로도 미세먼지가 주목받고 있고 다양한 염증 질환과 더불어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 환경만 조심하면 끝인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에서도 공기로 인해 이런 건강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내 공기를 관리해야 할까요? 겨울철 실내 공기를 관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환기하지 않아 탁해진 실내 공기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나 진드기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난방 때문에 문을 닫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춥더라도 수시로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이 적은 새벽이나 저녁 이후에는 오염된 공기가 지상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환기는 미세먼지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 매일매일 타이머를 맞춰두고 환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만약 집에서 난로 같은 온열기를 사용할 경우 좀 더 자주 환기를 하셔야 합니다. 실내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오히려 환기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겠죠.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이상이라면 창문보다는 현관을 열어 환기하거나 환기를 하더라도 3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환기를 하기 어려운 날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까지 걸러줄 수 있는 헤파 필터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는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가 꼭 필요하고 주기적인 청소와 교체를 통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에 2번, 3번, 3분 이내로 환기를 함께 해주고
한 곳에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습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은 실내 공기 관리 방법입니다. 냉난방기와 가습기를 이용해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실내 습도는 40%로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탁한 실내 공기에 대비해 나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평소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원인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은 겨울철 실내 공기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흔히 오염된 공기 하면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온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로 인해 공기가 악화됩니다. 주기적으로 환기하지 않으면 오염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에 각종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꽉 막힌 공간에서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해져 심각한 건강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하나, 잦은 환기로 바깥 공기와 순환시키기. 둘, 공기청정기를 활용해 실내 미세먼지 관리해주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고 주기적으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호흡기내과 전문의 최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절한 환기와 공기청정기 등 공기질을 관리하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공기를 더욱 쾌적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하니 저도 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우영 아나운서님께서 공기청정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 설치법부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지만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돼버린 단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라는 단어는 이제 일기예보에 꼭 함께 표기되고 있습니다. 날씨처럼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일상 속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커지면서 가정에서 탁한 공기를 깨끗하게 순환시키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기청정기는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모두 알고 계셨나요? 먼저 맞는 위치에서 맞는 순간에 맞는 시간 동안 제대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부 세균 번식을 막아 청정기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것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더 좋아지는 맑은 공기를 위해 똑똑한 공기청정기 관리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첫째, 공기청정기는 어디 한 곳에 붙박이로 설치하는 것보다 시간대별로 사용 장소를 옮겨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 한 대로 3대에서 4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낮에는 거실에, 공부하는 자녀 방에, 밤에는 침실에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요리할 때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기청정기 수명을 줄이는 나쁜 습관입니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먼지에 기름이 있어 필터의 기름때가 흡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리하고 잠시 환기를 시킨 뒤에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할 때 많은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공기청정기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공기청정기를 끄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며 청소를 하고, 청소가 끝난 후에 환기도 어느 정도 됐다면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옮겨서 가동해 주세요. 먼지가 날리는 방안 공기를 말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똑똑한 위치에 놓고 사용하자. 공기청정기를 쓸 때는 사용 위치를 바르게 잡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잠잘 때 너무 가까이 공기청정기를 두는 것보다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잠잘 때 쾌적한 공기를 마시겠다며 침대 가까이에 공기청정기를 놓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는 올바른 사용법이 아닙니다. 공기청정기는 차가운 바람이 계속 순환되는데 잠이 들면 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방 전체가 추워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배 연기처럼 높이 떠오르는 냄새를 없앨 때는 높은 위치에 두는 게 좋고요. 꽃가루나 먼지를 제거할 때는 낮은 위치에서 설치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흡입구를 가전제품 쪽으로 향하게 놓으면 전자제품 주변에 흐르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거기다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냄새도 없앨 수 있으니 더욱 금상첨화겠죠? 그 외 가습기는 공기청정기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위치하는 것이 좋고요. 공기청정기가 작동 중일 때는 창문이나 문은 열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들지만 그 외 VOC 및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므로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도 환기를 시켜주고, 환기 시 공기청정기는 오프, 환기 후 온 시켜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공기청정기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터 청소와 교체입니다.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를 게으르게 하면 공기청정 기능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와 관리는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꼭 2주에 한 번씩 수세척을 해주시고요. 집진 필터 및 탈취 필터의 경우 청소 가능한 제품은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며 필터 교체 시기 표시등이 뜨면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표시등이 뜨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환 주기에 따라 꼭 교체해 주세요. 필터 교체를 게으르게 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기가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공기청정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 모두 잘 들으셨나요? 하나, 필요한 곳에 위치를 자주 바꿔서 사용하기. 둘, 요리나 청소 중엔 NO, 전후로만 사용하기. 셋, 담배 냄새는 위로, 꽃가루나 먼지는 아래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기. 넷, 전자제품 가까이 놓으면 효과가 업. 다섯, 공기청정기 사용 중에는 문 열지 말기. 여섯,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가끔은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해주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공기청정기 필터를 깨끗이 씻어주고 자주 교체해주기.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습관과 공기청정기
가습기의 적절한 사용으로 맑은 공기, 건강한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습기는 공기청정기와 멀리 두고 공기청정기의 청정 효과를 높이려면 여러 공간을 이동시켜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박종국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제품 후기 영상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의 사용 후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품 후기 강의가 끝나고 나면 미션 수행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다들 놓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꼭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매일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애터미 좋더라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에서 화려한 반전 인생을 꿈꾸는 김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있고 의리있고 멋진까지 갖춘 매력부자 이영섭입니다. 저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오늘 박종국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서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도 기대가 큽니다. 애터미 제품들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물건 살 때 써본 사람이 이거 좋더라 라고 말해주면 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써보고 검증한 것들로 또 지금 딱 필요로 할 제품들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스케일 크게 가전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역시 남자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두 분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애터미 중형 공기청정기입니다. 두 분은 공기청정기 쓰세요? 공기청정기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자동차가 많은 동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에 공장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청정기 굳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창문만 열면 좋은 공기인데 저는 그렇게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실외보다 실내 공기 오염이 더 안 좋은 거 모르세요? 집안에서 요리나 난방만 해도 몸에 해로운 가스가 발생되잖아요. 또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놀면 먼지가 많이 나고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창문을 닫아놓고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필수템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집에서 요리하거나 청소할 때 잠깐 환기시키는 것 외에는 추워지니까 자주 창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또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음식 냄새며 굽굽한 냄새 같은 게 유난히 심하게 느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저도 환기를 자주 시키는 편이 아니라 애터미 중형 공기청정기를 매일 켜놓고 지내는데 한결 낫더라고요. 애터미 중형 공기청정기 안에는 극세 프리필터가 있는데 이게 생활먼지, 반려동물 털, 꽃가루 같은 걸 걸러주고 또 복합필터가 방 안의 악취나 몸에 안 좋은 가스를 정화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한때 초미세먼지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이 초미세먼지를 99.97% 제거해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전제품 하나 드릴 때 디자인도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애터미 중형 공기청정기는 모난데없이 둥글둥글한 디자인에 색도 어디에나 어울리는 흰색이라 어떤 인테리어에 가져다 두어도 조화가 잘 될 것 같네요. 또 전면에 디스플레이엔 불빛이 들어오니까 밤에 분위기 있는 조명 역할도 되고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눈으로 공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면 디스플레이로 풍량 속도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부에 들어오는 불빛의 색깔 변화로 공기 오염까지 알 수 있어요. 공기가 좋으면 블루, 보통일 땐 그린, 그리고 나쁠 때 옐로우, 공기가 정말 안 좋을 땐 레드. 어때요? 쉽죠? 네, 설명을 들어보니 애터미 중형 공기청정기 하나쯤 집에 두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쓰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게 공기청정기의 생명인 이 필터를 교체해 주는 게 큰일이잖아요. 때 맞춰서 딱딱 교체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애터미 중형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FC라는 글자가 뜨거든요. 그때 복합 필터만 구입해서 공기청정기 뒷면 덮개를 열고 프리필터를 빼는데 이건 물로 세척해서 재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교체가 필요한 건 그 안쪽에 복합 필터인데 이걸 새 걸로 싹 갈아 끼운 다음 원상태로 다시 프리필터를 끼고 덮개를 닫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애터미 중형 공기청정기를 한번 구입해 봐야 되겠네요. 공기의 질을 높여봤다면 이번엔 공기를 촉촉하게 바꿔볼까요? 지금 소개해드릴 두 번째 제품은 저의 가을 겨울 필수템이거든요. 바로 애터미 스팀 가습기입니다. 집에 가습기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저는 가습기를 잘 안 쓰는 이유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고 하니까 차라리 안 쓰는 것만 못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제품이면 제가 소개도 안 했겠죠. 애터미 스팀 가습기는 100도씨로 가열된 수증기를 분사하는 방식이에요. 초음파 가습기와 달리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기도 해서 저는 잘 쓰고 있거든요. 아니, 가열하는 형태면 사용할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끓인 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열도 발생할 테고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애터미 스팀 가습기는 사용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더라고요. 물통의 물이 일정 수위 밑으로 줄어들면 자동으로 가습이 중단돼요. 또 가습에 필요한 온도까지만 유지해주고 히터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스스로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히터가 과열되지 않게 이중으로 보호해주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 애터미 스팀 가습기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땐 꽃병인 줄 알았다니까요. 하얀색의 모양도 백자 같아서 언뜻 보면 착각하겠던데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저도 처음에 이 디자인에 반해서 구매했잖아요. 이 애터미 스팀 가습기 역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작동 버튼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전원 버튼, 단계 조절 버튼, 타이머 버튼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박종국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평소에 가습기를 계속 틀어놓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적정 실내 습도가 40에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정도 습도만 유지될 수 있게만 틀어놓죠. 실내가 지나치게 건조하면 호흡기와 관련된 질환에 걸리기가 쉽고 반대로 또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습도는 적당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겨울 오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애터미 스팀 가습기부터 장만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집안의 공기관리를 위해서 제가 실제로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린 건데 두 가지 제품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은 오늘 함께 해보니 어떠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집안 공기 상태를 무시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애터미 중형 공기청정기 또 애터미 스팀 가습기로 집안 공기부터 깨끗하게 또 촉촉하게 한번 바꿔봐야겠습니다. 저도 가족들을 위해서 진작에 좀 마련할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무심했구나 라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제라도 잘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방 공기를 바꾸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느꼈던 점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환절기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로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제품 후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애터미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 앱을 열어주시고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본인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해주세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화면 아래에 애터미 쇼핑몰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애터미 쇼핑몰 메인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 상단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구매를 위한 제품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의 일부 키워드만 입력만 하시면 제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애터미 친생 유산균을 구입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유산균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뷰티, 헤어앤바디, 리빙 등 구매할 제품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누르시면 장바구니와 바로 구매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장바구니에서 한꺼번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을 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고객 정보란에 판매일자를 선택해 주시고 구매자의 휴대전화를 입력해 주세요. 배송 정보란에서는 배송받으실 곳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일반 결제와 간편 결제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일반 결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에서 약관을 동의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결제카드를 본인의 카드 회사로 선택해 주세요. 예시로 현대카드로 결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드 회사마다 각각의 결제 방법이 있는데 현대카드 일반 결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드 결제 비밀번호와 카드 CVV 세 자리 숫자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결제 완료 결과를 알려주는 화면이 나오면 성공적인 결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AB 코스 2주차 강의가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순서는 AB 코스의 인기 코너 바로 비전 강의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사업자분들의 우여곡절 많은 생생한 경험담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며 AB 코스 2주차의 비전 강의는 박영옥 샤론 로즈 마스터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강의가 끝난 후에도 어김없이 미션 수행 포토타임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증사진 꼭 찍어주세요. 그럼 비전 강의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글로벌이라는 미래의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애터미의 향기, 샤론 로즈 마스터 박영옥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 10여 년간을 프레스플라워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프레스플라워가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프레스플라워란 길가에 핀 작은 꽃에서부터 낙엽, 절화, 과일 등을 눌러 말려서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꽃공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과 들로 꽃을 찾아다니면서 나름 행복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도 잠시 갑작스런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보탬이 되고자 저는 꽃 강의를 하면서 틈틈이 대형마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돈만 쓸 줄 알았던 제가 대형마트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저에게 지금의 스폰서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화 한 통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폰서님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센터로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애터미 사업에 대해 듣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원데이 세미나에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애터미 제품 중 스킨케어 제품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워낙 악건성 피부였던 저는 항상 좋은 기초 케어 제품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만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 제품들은 하나같이 가격이 저렴해서 저는 부담 없이 애터미 이브닝 케어 4종 세트를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열심히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접하게 된 애터미 제품은 저한테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애터미 이브닝 케어 4종 세트는 그동안 써본 다른 화장품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차피 평생 써야 할 생필품들이라면 좋은 성분에 비해 저렴한 애터미 제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애터미 치약 플러스, 애터미 칫솔, 애터미 바디로션, 애터미 앱솔루트 샴푸 등등 하나하나씩 바꿔나갔을 뿐인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애터미만의 시스템 소득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에 갈 때마다
박한길 회장님께서 소비가 소득이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몸소 깨닫게 되었죠.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사용해보고 제품에 감동했다면 그 감동을 주위에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용해보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은 채 남에게 팔기 위해서라면 절대 사업을 하지 말라는 회장님 말씀에 저는 귀를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애터미의 제품력과 글로벌 원 마케팅은 저처럼 능력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6개월 동안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에 파트너 한 사람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라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원데이 세미나와 석세스 아카데미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의 단점은 남들보다 느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곧 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느리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하는 이러한 성격이 결국 샤론 로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 참 많은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토록 원하던 글로벌 사업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몽골에 애터미 쇼핑몰이 오픈되었습니다. 저는 몽골 파트너들에게 애터미는 일이 여행이 되고 여행이 일이 되는 사업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받았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는 지금도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아들과 함께 떠났던 승급 여행에서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늘 가족들 모임에서도 애터미 이야기만 하는 모습이 정말 싫었다고요. 하지만 승급 여행을 함께 다녀오면서 애터미가 이렇게 멋있는 회사인 줄 몰랐다며 되려 저를 응원하는 아들의 모습에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조차도 저에게 당신이 아프지 않고 늘 웃으며 애터미를 즐겁게 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다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 만큼이나 보람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아직 완벽한 성공자는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꼭 쓰시라고요. 인생 시나리오를 꾸준히 써가면서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써내려간 인생 시나리오가 지금은 완벽한 수레바퀴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둥글게 변해가는 수레바퀴가 되어 행복한 미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애터미를 통한 멋진 인생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전 세계 글로벌이라는 미래의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애터미의 향기 샤론 로즈 마스터 박영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를 하기 전 꿈도 목표도 없었지만 애터미를 통해 세계 글로벌 사업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고 있다는 박영옥 샤론 로즈 마스터님, 그 꿈과 목표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벌써 AB코스 2주차 마지막 스피치 강의 순서가 왔습니다. 스피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미션 수행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다들 놓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꼭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소영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스피치 강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통해 마트 체인지와 라이프 체인지를 함께 겸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소영입니다. 저는 은행원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오직 남편만을 의지하며 그저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하는 아주 순진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말 대한민국 최악의 경제위기였던 IMF의 직격탄이 저희 집에도 날아들었는데요. 남편이 제게 꼭꼭 숨겨왔던 상상도 할 수 없는 빚이 일시에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죠. 제게는 건사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어서 전업주부였던 제가 당장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연줄도 없었던 저는 결국 두 아이를 데리고 거친 세상 밖으로 나와 돌싱맘이 되었습니다. 학습지 교사 일을 시작하면서 살림과 돈벌이는 오로지 저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제 몫이 되었죠. 남들 하는 거 눈치껏 따라하면서 생활비 벌려고 열심히 일했고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아이들 데리고 외식도 하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던 길에서 폐지를 줍던 등이 굽은 노인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한다면 또 언제 시련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학습지 동료 교사가 저에게 함께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의 제 스폰서이신 김정수 샤론 로즈 마스터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 동영상과 센터 강의를 매일 들으며 애터미를 배우고 익혀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금 제게는 터키와 인도, 네팔의 파트너들이 열심히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사업의 비전을 볼 줄 아는 파트너들을 찾아내어 꼭 성공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난 건 가장 큰 행운이자 기적입니다. 앞으로 애터미로 더욱 성공해서 노쇠하신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해드리고 싶고 제 아이들에게도 집 한 채씩 꼭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캠핑카를 하나 사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소중한 파트너들을 후원하는 것이죠.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많은 이들에게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주고 노돛돌을 놓아주고 싶습니다. 정상에서 만나 웃으며 지난 무용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꼭 오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 첫 장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은 머지않은 미래에 꼭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애터미를 통해 마트 체인지와 라이프 체인지를 함께 겸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두 아이들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으나 지금은 애터미를 통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이소영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그 바람 꼭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AB코스 2주차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AB코스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비롯해 애터미 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공개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AB 코스 강의를 들으며 다들 미션 사진은 잘 찍으셨습니까? 공지사항 잘 확인하시고 미션 참여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AB 코스 BCC 1강은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을 주는 숨은 진드기, 바이러스들을 퇴치하는 환절기 청수법에 대한 강의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 다음 주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박한길 회장님은 과거와 똑같은 미래를 사는 발전 없는 삶은 성공은커녕 어리석은 것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주셨는데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야만 그만큼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주춤했었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뛰어올랐으니까요. 여러분도 당장 현실이 어렵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과 노력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AB코스 ACC 2강 사회를 진행한 애터미에서 희망을 되찾은 샤론 로즈 마스터 배병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